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침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막간의 틈을 이용해서 드디어 소식 전달보다는 여러분들께 이제 리플사가 하려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송다리님, 워라, 페알님도 어서 오세요. 자, 몇 번 언급 드렸습니다만, ILP라는 건 이미 2016년부터 리플사가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ILP를 리플사가 존재했을 때, 지금의 코일사가 없을 때, 그냥 리플사 안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리플사는 돌연 2018년에 CTO였던 스테반 토마스가 리플사를 나가면서 코일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ILP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에반 슈왈츠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명 엔지니어 있죠. 이단 맥브로 같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까지 포함해서 코일사로 이동하거나 또는 스프링 엔지니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ILP를 주력 무기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비금융권에서 이제 코일사가 전담하고, 그리고 ILP의 이코시스템을 키우는 데는 또 스프링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투자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리플사는 2016년부터 ILP를 준비했고 이거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들을 이미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코일이라는 회사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리플사가 과연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리플사가 어떻게 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회사를 분리를 해갖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 시크릿 소스라고 데이비드 슈왈츠도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은 리플사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의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들리는 리플사 관련된 소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ILP 관련된 거는 ILP 2019년 서밋에서 여러 가지 데모도 공개되고, 그래서 새로운 소식도 들려왔죠. 피아트를 페어로 만들어주는 ILP 커넥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결합을 해서 스텔라 루멘의 전면적인 파트너인 스트롱홀드가 코일사와 협력을 해서 그 피아트 페어를 만들어줬어요. 달러 페어를.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걸 두고 제가 빅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해서 빅뉴스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보시면은 리플사가는 그냥 비금융권을 코일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그 생태계를 키우게 한 ILP 관련된 이코시스템을 스프링한테 전면 투자하면서 그 생태계를 키우는데 이제 맡겨둠으로써 리플사는 오로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리플사는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리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 안에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페이먼트, 클리어링, 세틀먼트 이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틀먼트까지 이어지는 그 리얼타임으로 치퍼,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패스터, 더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그 세틀먼트까지 이어져서 돈이 움직이는, 바로 리플사가 그거를 슬로건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IOV,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하는 동안 워라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일사가 했던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왜 이게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우리한테 큰 소식이고 리플사가 비즈니스 성공을 달성하는데 분명히 2019년에 빅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불안전하다. 그렇다면 왜 불안전한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전함을 무엇으로 리플사가 메꾸려고 하는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막간의 본격적인 시작 전에 막간의 광고죠. 여러분들 지금 월드클래스 청자님들은 월드클래스 채널 XIP 팩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라이브로 리플사와 XIP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사는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코일사에 가입을 하고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의 부가적인 프로그램 익스텐션이라는 걸 설치해서 코일사에 매달 $5라는 구독료를 지불하면은 이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한글로 적으니까 되게 낯서네요. 아니, 그냥 타이핑을 칠까요? 깔끔하게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뭔가 글씨를 저렇게 그림으로 찍으면 모네타이제이션. 자, 요거죠. 이 친구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WM이라고도 적어요. 코일사가. 자, 요거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 코일사의 구독료를 지불하면은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중에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활성화한 크리에이터들, 뭐 블로그라던가 또는 트위치 또는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제 본인의 컨텐츠를 송출하게 되면은 구독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이 크리에이터를 크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얘가 청자, 당연히 코일에 이제 구독료를 지불한 청자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코일사 C라고 적겠습니다. 코일사가 대신해서 XIP를 라이브로 주고 있던 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창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2019년 빅뉴스라고 말씀드린 거 바로 피아트 페어가 IRP 커넥터에 의해 탄생을 했고,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는 이 피아트 IRP 커넥터를 만들어준 데는 어디라고요? 스트롱홀드. 바로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에서 그 스테이블 달러를 제공하는 그 거래소입니다. 재밌죠? 근데 코일사한테 달라붙었어요. 이들도 비즈니스니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양다리를 거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요. 코일이 지금 하려는 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해서 이제 코일사랑 협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IBM의 파트너인 스트롱홀드가 바로 본인들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걸 피아트로 쌍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코일이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크라고 적을게요. 구독료를 지불하죠. 매달 $5.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크리에이터한테 청자가 보게 되면은 이제 도네이션을 시작하는데, 크리에이터가 원한다면은 옵션이 하나 늘은 겁니다. XIP 또는 스테이블 형태의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왜 큰지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는 XIP를 좋게 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대가로 XIP를 준다고 해도 저희는 수용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 예로 제가 매번 예를 드린 게 그거죠. 어디 가갖고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대금으로 XIP로 줄게 이러면은 장난치지 말라고 1차 경고하고, 아니 장난 아니고 진심인데 이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이 사람 먹고 째려고 한다고. 오늘날에는 암호화폐가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 이런 게 크고 유동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수용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가치 교환, 그 매개 수단이 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원화처럼 화폐의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없다고 했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오늘날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XIP가 브릿지돼서 법정화폐로 실제 쌍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잠깐 그리면은 달러가 있으면은 잠깐 XIP가 브릿지하고 실제 받는 쪽은 그냥 한국 원화, 이런 형태면은 이제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줄 테니까요. 실제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피아트입니다.
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 갭을 XRP가 메꿔줄 뿐이죠. 왜 메꿔주죠? 국경을 넘을 때 환거래라는 환율에 따른 그런 거래,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율들을 XRP를 통해서 해결을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리플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서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일의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도 원래 초기의 모습은 XRP를 받는 거였지만요. 크리에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터가 옵션이 늘었습니다. 스트롱홀드가 이제 달러 페어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옵션이 늘어서 달러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한 소식입니다. 예, 굉장한 소식이죠. 이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 구글, 네이버, 카카오, 기타 등등 전 세계에 널려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벗어나서 다이렉트로 도네이션을 받게 되면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의 비율이 다 사라지게 되죠. 중간에 유통 과정이 많이 줄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뭐 먹는 식료품이라던가 기타 등등 완구류, 문구, 전자제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존재하죠. 상품들이요. 그런 것들이 유통 과정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런 거를 효율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공간에서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전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요 달러 때문에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완벽한 버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썼을 때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형태조차도.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리플사가 해결을 봐서 마찰 없이 만들려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설명 듣기 전에 기억하실 거는 리플사가 이거를 해결 방안을 갖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슷하게 비금융권에서 다른 회사가 코일이 하는 것과 비슷한 시도를 하더라도 그들한테는 여전히 불안전한 형태입니다. 이 마찰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신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리플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리는 소식, 뭐 예를 들면 IP 서밋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스트롱홀드 또는 게이트허브가 피아트 IP 커넥터를 만들었대. 그럼 뭔가 좋은 거는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리플사가 하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거고 어떤 데 영향을 주는 건지는 쉽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설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점에 대해 파고듭시다. 왜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이 좋을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스트롱홀드의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IOU입니다. IOU 뭐죠,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를 자주 말씀드린 적 있죠. 바로 뭐냐면 수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달러는 달러예요. 이렇게 대문짝하게 달러 써 있어요. 그리고 수표처럼 이거 1000달러짜리 1000달러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행자, 이거를 발행하는 쪽이 바로 패드가 아니라 누구죠? 스트롱홀드 점점점으로 표현할게요. 나머지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랑 비교하시면 쉬워요. 이런 식의 수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먹히나요? 물론 편의점이 아량이 있어서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작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수표를 제출하면 싫어하겠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국내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타 등등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은행들이 만든 수표를 들고 가면 웬만하면 먹힙니다. 왜 그러죠? 그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고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에 보호되고 있는
하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쓰거나 또는 받는 쪽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트롱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금융권으로 인정받는 국가도 있지만 대개 국가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특히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착한 거래소인지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 리스크 생겼을 때 내 자산이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신뢰도를 따지자면 암호화폐 거래소랑 은행이랑 비교하면 10중 8구도 아니야. 10중 10이 은행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이 수표 같은 IOU를 과연 이거를 들고 내가 물건을 사겠다. 자, 이걸로 갤럭시 S10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전자제품 가게에서 이거를 제시를 해요. 자, 이거 100만원 요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용이 될까요? 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수표를 발행한 스트롱홀드한테 진짜 리얼 달러로 바꿔놔야 됩니다. 내 은행 계좌로 네 수표 말고 IOU 말고 바꿔줘. IOU는 보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달러치 IOU 네가 발행했잖아. 이거 실제 패드가 발행한 1000달러로 바꿔주세요. 해서 받은 다음에 쓰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스트롱홀드가 제가 어디에 베이스를,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베이스를 잡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미국이라고 봅시다. 그럼 만약에 미국 내에서 이제 은행의 계좌로 스텔라의 파트너인 이 스트롱홀드가 미국 시중은행의 계좌로 같은 국내죠. 미국에서 미국이니까 거기로 달러를 계좌이체해서 입금할 때는 뭐 실시간으로 되겠죠. 제가 미국은 가본 적 없지만 아마 미국 정도 레벨 되면은 미국 자국 내에서는 계좌이체가 우리나라처럼 아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게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 가보고 싶어. 어쨌든 갑자기 슬퍼졌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럴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미국 안에서 금융을 사용해 보신 분들 좀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걸로 보이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적어도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가정한 것처럼 스트롱홀드가 미국에 베이스를 둔 회사고 암호화폐 거래소고 더 나가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사람한테 본인들이 만든 IOU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바꿔줄 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까요? 자, 제가 스트리밍 하면서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이제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스트롱홀드에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제가 막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스트롱홀드한테. 이 친구, 스텔라 파트너인지, 리프사 파트너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 내가 받은 이 너희 수표 있잖아. 달러. 아이고. 이 달러 수표, 너희가 만든 거. 우리나라, 내가 외환은행에다가 달러를 받을 수 있는 통장 하나 만들었거든? 거기로 달러 입금 좀 해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올까요? 바로 올지도 모릅니다. 네, 외환 통장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출금할 때 수수료 쓰러지죠. 받을 때도 수수료 받나요? 어쨌든 이거를 달러 그대로 긁어오던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던 중간에 뜯깁니다. 신나게 뜯깁니다. 바로도 못 움직여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IOU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피아트로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름은 같으나 이 IOU란 딱지, 태그가 붙어있는 거는 피아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굳이 따지자면 수표랑 비슷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피아트로 바꾸는데 이런 이유,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또 마찰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왜 코이사는 이 불완전한 형태로 보이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로 왜 IP 커넥터들, 게이트허브도 대기 중이죠. 게이트허브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이런 문제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럴 것 같진 않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해서 이거를 하기 위한 전문 기업으로 스타트업 업체인 코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문제를 그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죠? 빠가가 아니니까요. 전문 용어로. 속된 용어로 빠가가 아니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이 형태로 게이트허브까지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바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서 연결을 하신 분들이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그 생각, 온만이 반매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여러분 생각에 있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뭐냐면은 리프사가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손 안 대죠. 비금융권은 리프사가 직접 손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리프사는 여기에 초집중, 요것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저런 문제까지도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은 예를 들까요? 자, 여기 팩토리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오래 못 살 텐데, 다행히 잘 미신을 믿진 않아요. 자, 팩토리 있고 스트롱홀드, 스홀이라고 적을게요. 스홀이라고 적으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 자, 팩토리는 이제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스홀이 발행한 IOU로 받았습니다. $100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내놔. 요구를 합니다. $100 내놔. 그러면 우리나라 계좌 있는 제 통장에 입금을 해줘야겠죠. 근데 아까 같은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죠. 해외에 환거래가 일어나는 형태로 그 수치 받는 쪽에 법정화폐로 바꿔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기결되는 거예요. IOU도 피아트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원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결국에 기결되는 거는 XRP를 통한 브릿지인 겁니다. 그죠? 결국에 문제는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프사는 여기에 초집중, 여기에 올인, 그리고 비금융권은 코이사한테 넘겨서 코이사가 만들어. 대신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기반, 가장 중요한 기초, 바로 요 그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요 그림. 아유, 뭐야. 유튜브네. 자, 요 그림. 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브릿지 해서 효율적으로 어떠한 피아트 간에도 거래가 빠르고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스텔라 재단을 예를 들까요? 스텔라 같은 경우가 시도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우리도 비금융권에 코일 같은 회사 만들어서 할 거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피아트로 바꾸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 문제는 기결이 됩니다. 만약에 스텔라라던가 IBM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없다면 결국에 리프사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짜퉁 코일 클론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텔라든 어디든 누구든 간에요. 자, 시작해갖고 저걸 합니다. 막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랑 컨텐츠 소비자들 간에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마켓 시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겠죠? 커지는데 문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이 받은 그 IOU 형태로 돼 있는 피아트 IOU 형태, 그거를 이제 실제 피아트로 본인 계좌로 바꿔서 받으려고 보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리프사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는 리프사가 XRP 브릿지하는 볼륨만 커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는 리프사가 정말 설계를 잘한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분야, 비금융권이든 뭐 실생활이든 어디서든 간에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돈이 이동하는데 비용도 안 들고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얘가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 제가 발송하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군가 어떤 분한테 보내도 1초면은 도착을 합니다. 그럼 1초면 여러분들 받고 바로 내용을 읽어보실 수가 있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XRP 브릿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만 깔리면 어떤 분야, 뭐 지금 코일이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도네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웹 형태에서 뭔가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지불도 가능하겠죠. 카드 지불이나, 그러니까 페이먼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 지불이라던가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 계좌이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결제, 크레딧 카드 결제, 또 뭐가 있을까요? 통장 이체, 계좌 이체도 있고, 통신사에 있는 그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 요금 청구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통신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결제 수단들이 있는데요. 코이사가 더 나가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실현하게 되면은, IP를 통한 결제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실제는 IP라는 결제라기보다는 사실 IP가 연결해주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금융사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지만 그 바탕, 도로를 까는 거는 IP를 통해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가격 변동성에 문제 없이요. 왜냐면은 중간에 컨버팅을 다 해줄 거기 때문에 XRP가 브릿지돼서 도착하는 그 금융기관, 그리고 대금을 받는 쪽에는 이제 피아트라는 법정화폐로 전달이 되겠죠. 그거를 실현시켜줄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XRP가 브릿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여건을 갖춘다는 거는 XRP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볼륨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브릿지가 가능하겠죠. 그 많이 말씀드리는 오더북, 바로 유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컨버팅을 위해서는 이 외환시장에 올라가 있는 법정화폐처럼 이런 바이오더와 셀오더를 통한 이 마켓메이커들이 형성해주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브릿지가 가능할 텐데요.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그 순간에 XRP가 브릿지에서 최대한 많은 가치들을 옮기는데 XRP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왜 굳이 리플사 안에서 이제 IP를 계속 진행을 하고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하지 않았냐면은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플사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인, 그게 있어야 모든 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사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전문 인력들을 지금 직원이 300명이 훨씬 넘었죠. 한 350 돼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 많은 인력들이. 그리고 코이사는 비금융권에서 아까 예를 든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관계, 그 효율성을 달성해주는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웹 페이먼트,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활용한 웹 형태에서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좀 간략해서 핵심만 설명드렸는데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워라.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핵심만 쭉쭉쭉쭉 뽑아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 저도 물타임 좀 가지고요. 와러 타임 좀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이랑 궁금한 것들, 그리고 기타 오늘 얘기 안 됐던 내용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